파랑 6, 7, 8 카드를 갖고 온 저택팀에게 스티브에가 빡쳤습니다. 노빠꾸로 시원하게 욕 갈겨주는군요. 면전에서 했다면 재밌는 볼거리가 나왔을 텐데 아쉽습니다. 저택팀의 플레이가 납득되지 않는 홍진호의 표정에서 빡친 게 보이는군요. 급기야 저택과 자네의 연합 음모론까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소통을 못하기에 연합 플레이는 힘들어 보입니다. 결국 낙원팀은 저택팀을 트롤로 여기는군요. 확률 싸움 게임을 할 때 플레이어는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며 플레이합니다. 상대방의 전략이 합리적이란 걸 전제한 채 나의 합리적인 전략을 짜는 거죠.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비합리적인 플레이를 한다면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기에 전략보다 운의 비중이 더 커질 수도 있죠. 저택팀이라는 변수에 낙원팀은 패닉에 빠진 듯합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낙원팀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저택팀보다는 자네팀의 영향이 커 보입니다. 낙원팀의 2승 1패 더블 찬스 작전을 방해한 것은 저택팀이 아니라 낙원팀의 의도를 파악한 자네팀입니다. 낙원팀은 저택팀이라는 변수로 조금 더 힘들 뿐이지 실질적인 위기는 자네팀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택팀은 오히려 낙원팀 플레이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군요. 판을 읽는 속도가 자네팀 낙원팀에 비해 조금 느려 보입니다. 다만 낙원팀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파악했군요. 매우 유리해져 게임을 좌지우지하게 된 자네팀은 낙원팀을 꼴찌로 만들려고 합니다. 낙원팀이 2승 작전일 거라 예측한 장동민에게 낙원팀은 또 간파당했군요. 낙원팀 플레이가 여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스티브에는 저택팀의 의도를 물어보지만 돌아온 건 진화동절이군요. 속내를 떠보려는 스티브에게 이진아는 해맑게 응수합니다. 이진아 모드로 장착한 악어는 티없이 맑은 아이 웃음으로 스티브의 속을 더 긁는군요. P게임2 명대사 뱀새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앞으로 많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3라운드 첫 번째 경기는 낙원팀이 승리했고 두 번째 경기에 룰을 착각한 악어가 실수로 파랑사가 아닌 초록 시비를 내버렸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경기 오픈 카드가 파랑색이라 악어는 파랑사로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했으면 졌는데 실수를 함으로써 이긴 거죠. 운마저 따라주는 상황이군요. 4라운드 전 낙원팀은 총승리 예측을 7승에서 6승으로 바꿨습니다. 2승 1패 작전이 실패했기에 남은 카드를 보고 안전한 작전으로 수정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네팀의 장동민에게 간파당했습니다. 자네팀의 운은 부수적인 요소일 뿐 핵심은 실력이란 게 느껴집니다. 자네팀은 총승리로 4승을 예측합니다. 낙원팀과 자네팀 둘 다 저택팀의 선택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군요. 남은 9경기 중 1승을 하겠다는 건데 카드를 완전히 자율적으로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 플레이어와 오픈 카드를 따라가며 내야 하기에 1승 8패는 쉽지 않아 보이는군요. 4라운드는 장동민, 홍진호, 김경란, 서바이벌 레전드들이 만났습니다. 현란한 카메라 무빙으로 VIP 대접 톡톡히 해주는군요. 추억의 지니어스 브금까지 삽입해 서바이벌 매니아 시청자들 10년 전 감성까지 끌어올려주는군요. 홍진호의 방광도 방송각 만들려고 도와주는군요. 4라운드 첫 번째 경기는 낙원팀의 홍진호가 승리했고 두 번째 경기도 홍진호의 승리입니다. 노랑이를 남긴 홍진호는 2승 1패로 순조롭게 성공할 줄 알았으나 운이 없게도 오픈 카드가 0이었습니다. 상대가 선플레이어 홍진호와 같은 노랑 카드를 내지 않는 이상 홍진호가 승리의 작전이 실패하게 됩니다. 장동민과 김경란은 노랑 카드가 아니었고 홍진호 예측은 실패했습니다. 김경란은 0승 예측이 성공했고 장동민은 예측에 실패했습니다. 사실 장동민은 빨강 12와 노랑 10카드를 고민하다가 빨강 12를 가져왔습니다. 만약 노랑 10을 택했다면 홍진호의 2승 전략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장동민은 4라운드를 예측 실패했지만 어차피 우승이 반은 확정됐기에 자네팀 목적은 낙원팀을 꼴찌로 만드는 것이죠. 자네팀이 빨강 12를 택한 것과 운 좋게 오픈 카드 0이 나온 게 잘 맞아 떨어졌기에 낙원팀은 또 데미지를 입게 됐습니다.
5라운드 첫 번째 경기는 자네팀이 이겼고, 두 번째 경기도 자네팀이 이겼고, 세 번째 경기는 저택팀이 이겨 세 팀 모두 예측 성공했습니다. 근데 낙원팀은 16과 12가 있었기에 최소 1승 예측을 하는 게 나았을 듯 싶군요. 추가 승점 10점을 얻은 저택팀과 더블 찬스로 60점을 얻은 자네팀에 비해 결과가 아깝죠. 마지막 6라운드 첫 번째 경기에서 자네팀이 0카드를 제출합니다. 작전과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에 낙원팀의 빠니보틀은 당황합니다. 커닝 찬스를 쓰지만 아쉽게도 커닝 페이퍼엔 0 대응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확실한 정보가 자네팀은 0카드가 있다는 건데 낙원팀은 꼼꼼하지 않은 대응으로 위기를 겪습니다. 옆에 김민아는 기도 메타 중이군요. 거기다 룰에 의하면 낼 수 없는 초록 15를 내는 실수마저 합니다. 카드는 회수됐으나 초록 15를 들고 있다는 게 들켜버렸군요. 첫 번째 경기는 자네팀이 승리했습니다. 낙원팀과 저택팀이 꼴찌 싸움을 하는 상황에서 선플레이어 김민아는 빠니보틀이 초록 15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 초록 6을 냈다면 6라운드에서 승리해 낙원팀과 저택팀의 연장전이 가능했지만 김민아는 결국 노랑 13을 내 게임에 졌죠. 근데 김민아 입장에서 본다면 노랑 13을 내도 남은 오픈 카드가 초록 5여야 이기니 4분의 1, 초록 6을 내도 남은 오픈 카드가 노랑 14여야 이기니 4분의 1, 4분의 1 양자택일이었던 상황이 아닐까 싶군요. 애초에 김민아의 카드가 2승을 하기엔 힘든 숫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낙원팀이 1승 예측에 성공하면 낙원팀과 총 80점 차이기에 저택팀은 최소 80점을 얻어 연장전을 만들어야만 했고, 그러려면 무리해서라도 2승을 거둬 총 승리 예측 50점을 더한 80점을 먹어야 했기에 2승을 예측했던 걸로 보이는군요. 결국 두 번째 경기와 세 번째 경기를 패한 저택팀은 예측에 실패했고 최종 꼴찌팀은 저택팀이 됐기에 데스매치 투표를 해야 합니다. 1라운드 야미야미 작전이 실패해 100, 16, 13의 높은 숫자와 더블 찬스를 날리고 3승까지 해버려 총 승리 예측마저 불리해진 것이 저택팀의 가장 큰 패배 원인입니다. 야미야미 작전을 독단적으로 추진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잘못이 크겠지만 모두가 동의했다면 특정인의 잘못이라 하기 애매해 보이는군요. 데스매치 투표 결과 김경란을 지키고 싶은 이진아를 제외한 모두가 김경란을 뽑았습니다. 공간 지각 능력이 중요한 데스매치를 하게 된 김경란, 서출구, 유리사. 유리사는 먼저 1점을 획득했고 유리사와 김경란 속도에 비해 서출구 속도가 많이 느려 보입니다. 두 번째 문제를 골똘히 보던 서출구는 불가능을 맞춰 2점을 획득했고 세 번째, 네 번째 문제를 맞춰 2점을 추가로 획득합니다. 마지막 문제를 틀린 서출구와 불가능을 맞춘 유리사로 인해 0점인 김경란이 최종 탈락자로 결정됐습니다. 처음에 헤맸던 서출구가 갑자기 빨라진 것을 보면 헤매는 그 짧은 시간에 문제 요령을 깨우쳤을 수도 있겠군요. 아쉽게도 더지니어스에서 맹활약했던 김경란의 정치질을 더는 못 보게 됐습니다. 게임하느라 지친 참가자들. 갑자기 저택팀이 약탈할 때 들렸던 사이렌이 울렸고 논란 최애선을 끝으로 7화가 끝납니다. 잘못 울린 사이렌으로 페널티 받은 저택팀이 다시 낙원팀에 들어갈 기회를 얻은 것은 아닐까 생각되는군요. 이상 PGame3 7화 헛소리뷰였습니다.